안녕하세요, 수야님, 송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음. 이번 사업에 제가 좀 너무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제가 두 분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 인스타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카드뉴스 만든 걸 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제가 카드뉴스 보고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18장짜리 이거 진짜 실합니까? 아니 이게 되게 글씨도 되게 빽빽하고 이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이 카드뉴스 정말 이거 인스타에 올리실 거예요? 이거 요즘에 이거 인스타 다들 페이지 뭐 한 두 페이지만 넘어서도 안 읽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음, 굳이 말하자면은 좀 쉽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이 사업이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잘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어쨌든 문화나 공장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공고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공고문을 하나도 안 읽은 채 지원 신청서를 낸 다음에 신청서 냈으니까 나 이제 이거 선정된 거 아니에요? 저 그날은 못 가요. 그러니까 심사를 보겠다는 날에 못 오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거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공고문과 그리고 이런 홍보물들에 있는 카드 뉴스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읽고 지원하실 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저도 작년에 다른 저도 그 수현님께서 하신 사업에 참여했지만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6시간 동안 뭐 할 줄 몰랐어요. 이게 공고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이 확실히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일부 첫 장에 그 기계적 효율성 대신 인간적 비효율성 지향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요게 그 아르코 지원금을 받으면서 비효율을 지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우리 단체 소개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단체 소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예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 성행되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인간적인 건 무엇이지라는 생각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운영자가 모든 걸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이죠. 대신에 좀 더 우리가 나은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좀 짜게 됐고 그래서 인간적인 비효율성을 좀 더 지향한다라고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던 그 당신의 실패가 괜찮길 바란다는 문구는 뭘까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망쳐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송이님이랑 의견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왜요? 그 수연님 먼저 말을 듣고 아.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의 어떤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구들과 다음 스텝을 또 어떻게 논의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나 또는 이 구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요.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적인 부분들. 근데 아무래도 송이님이 맡은 역할에서 제가 아트 디렉터다 보니까 이거를 과정에만 치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예비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제 과정도 중요하고 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려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뭐 설치하고 또 관객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까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작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뭐 다양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뭐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공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의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걸 또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건 또 다른 프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뭔가를 대충 한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여기서는 전시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진지하게 성실하게 임해 주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참여자분들이랑. 기억나세요? 근데 그 작년에는 제가 급하게 전시 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들어가게 된 거라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전시를 잘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그 부탁 받은 거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남의 소중한 작업을 막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시를 잘 해보자 라는 어떤 의도가 되게 잘해야 돼, 번듯한 걸 보여줘야 돼 라는 메시지로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전시를 끝까지 진행하는 거, 잘 진행하는 거, 내 작품을 잘 설치하고 관객들을 맞이하는 것, 그 태도와 형식이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들어보니까 괜히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좀 봤던 것 중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2부 생존 규칙. 요게 되게 제일 논란일 것 같아요. 총 24명 중에서 12명은 참가자들끼리 상호 심의로 뽑는다고 치고 나머지 12명을 뽑는 방식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대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5시간 동안 심의위원들이 이제 테이블을 이제 뺑뺑이를 돈다라는 뭐 그런 뭐 의미인 건가요? 솔직히 되게 이거 하게 되면 되게 약간 기가 다 빨려서 도망갈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이게 이런 구조로 사업을 몇 차례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심사 때부터 허들을 느끼고 지원을 안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마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심사 구조가 그냥 가서 내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서 10분 동안 발표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느라고 대부분 이렇게 소모가 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10분 정도가 걸리죠. 뭐 길게는 이제 15분, 20분 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시간 안에 과연 나는 정말 나를 다 보여줬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발표를 가다 보면은 나 아직 할 말 다 못했는데 그리고 종종 심사위원분들이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잡아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심사위원 뭐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심사겠죠. 본인의 의견을 되게 막 열심히 피드백 주시는 거니까 다만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냥 심사 과정 전체를 같이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존재는 하는데 참여자들도 심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앞에 앉아서 평가하고 채점해서 이 사람은 이 사업에 넣어주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 맞네 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와서 12명을 뽑는 구조잖아요. 상호 심의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업에서 같이 하고 싶은 동료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당신이 직접 결정해보라 라는 어떤 권력을 분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도 단순하게 10분 동안 대화 잠깐 나눈 걸로 결정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참여자들과 계속해서 좀 대화 나눠보고 호흡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관찰을 많이 한 끝에 결정을 해보라 이렇게 좀 짠 겁니다. 확실히 이해는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제가 또 궁금한 게 되게 위험한 좀 걸 또 봤거든요. 이게 총 예산 2,700만 원을 그 자기들끼리 기획 4표, 창작 8표, 투표해서 나눠 가지라고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솔직히 행정 담당자로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면은 저였으면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엄청 피 터지게 싸울 것 같거든요. 막 되게 기분도 상하고 의도 상하고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 총 8개 팀이 있을 거잖아요. 8개 팀이 예산을 각자 토론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 주장해서 서로 막 대립을 할 거 아니에요.
2023년에도 했었고 2024년에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싸워요 다들. 엄청 싸우고 타협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10,000원짜리 하나에도 싸웁니다. 보면서 아 맞아 저럴 수 있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29세 이하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나이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더 그런 것 같아. 더 열정이 넘치는 시기니까. 근데 제가 23년, 24년도에 하면서 제가 조금 이게 이래서 그런가 싶었던 거는 하루 만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더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왜 하냐 동료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같이 나눠야 된다. 우리가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n분의 1을 가져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총 예산을 같이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n분의 1로 다 일률적으로 분배를 받으니까 그냥 이게 와 우리가 전체적인 합산에 된 예산을 분배해서 나눴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내 돈은 내가 가져갔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회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 정해진 파이가 있고 그 파이를 나눠 가지시는 구조니까 이 구조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초에는 싸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싸움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저 얘기를 하지? 그걸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희망찬 기대가 있어요. 그 제가 좀 아무래도 사회학과 좀 연관돼 있는 전공을 좀 했다 보니까 석사에서 이런 구조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을 분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팀이 뭐 하는지 좀 더 들어보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납득이 돼야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참여자들한테 좀 경험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짜신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는 이 사회의 구조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쨌든 정해진 파이가 있고 이걸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공동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건지를 그냥 계획서 공유하거나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하면 그 누구도 안 보고 안 가죠. 나 같아도 안 가죠. 근데 예산분배 토론회 한답시고 펼쳐져 있는 순간에 내가 저 팀의 예산을 깎거나 또는 이제 저 팀의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려면 되게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지 또는 이제 내 프로젝트를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겠죠.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라는 걸. 그러면 내 프로젝트 기획도 더 단단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조 안에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 확실히 지금 딱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이 예산 분배가 되게 피는 터지겠지만 또 참가자들한테 되게 사실 이런 경험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이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근데 N계에서 몇 년 전에 사업했던 거 네. 그게 좀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었던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회성 지원도 많고. 맞아.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예산은 얼마고 너에게 주어지는 건 얼마다. 이 안에서 해결해가 대부분이었지. 내가 스스로 진취적으로 나의 프로젝트를 설득을 해서 받아서 이거를 나눠 가지고 하는 거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들이 경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쟁의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이겨야지만 한다라는 경쟁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2,700만 원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가지는 거지. 이걸 내가 쟤를 이겨서 내가 이걸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는 아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모든 참가자들한테도 아마 이거 할 때 다들 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근데 이거를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좀 더 예산 분배 토론이 덜 피가 터지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합격도 하고 예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일정에 기획 해커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해커톤은 보통 IT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술 지원 사업에서 해커톤이 이게 어떻게 사실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되게 약간 궁금했어요. 이게 모여서 밤새 이제 뭐 기획안 너네가 짠 거 다 구리니까 이거 다시 시작해. 뭐 아니면은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해커톤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걸 좀 착안했던 거는 예전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런 지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도 정책을 제안한 과정 속에서 너네들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뭐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봐라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도 그때 경험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IT 기반에서 많이 하던 거더라. 근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던 이유는 저도 이제 송이님 그리고 이제 찬이님이나 이제 다양한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1박 2일 또는 이제 어쨌든 그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5시간 이상 장기간의 회의나 토의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다 각자 일이 있고 각자 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그런 어쨌든 진입 시기의 예술인들은 더욱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프로젝트들을 한번 같이 기획하고 좀 다듬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러닝메이트 분들이나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획 회의뿐만 아니라 좀 같이 예산분배 토론회 직전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예산분배 토론회 직전에 좀 준비를 하라는 의미도 있고 더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하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동료다, 공동체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봤었어요. 해커톤 좀 생각 있으세요, 송이님? 근데 저는 해커톤이 1박 2일에 또 근교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제 비추어 보면 이제 참여자분들이 모였을 때만 작업 이야기가 나오고 따로 만나더라도 그게 뭐 3시간 이상 작업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긴밀한 네트워킹이 되길 바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작업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피드백도 받아서 오히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우리의 작업들을 이제 긴밀하게 긴 시간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랑도 어떤 뭐 교사와 학생이라든지 뭐 정말 멘토와 이제 멘티라든지 이렇게 그런 위계가 있는 관계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저 또한 동료를 찾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커톤이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단순히 뭐 정말 IT 쪽에서는 그런 해커톤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해 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업 자체가 동료를 찾는 과정이고 이 동네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컨셉이니까 단순하게 다른 창작 지원 사업처럼 지원 사업 받아서 내가 창작하고 나 혼자 결과물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사실 저는 이 사업 중에서 이 해커톤이 제일 기대가 돼요. 사실 이런 해커톤이 정말 예술 쪽에서 한 적이 저는 아예 없었고 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이번 모든 프로그램 중에 사실 참 이게 기대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운영을 하지만 어떤 고기가 나올지 기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유 아니에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을지 그것도 한번 잘 고민해보시죠. 우리.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부를 보니까 동네 주민들, 3부 동네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셋 말고도 그 공동 운영단이라고 이제 성민님이랑 은비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어떤 역할을 좀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문위원처럼 진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약간 그 보니까 공동운영단 옆에 임시자치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름에다가 임시를 좀 넣었는지, 임시자치회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롤플레잉 개념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사업 자체가 동네를 만드는 컨셉이고 예, 그런 롤플레잉인 거죠. 그 롤플레잉 안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비예술인 사업을 2023년, 2024년에 이렇게 2회차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시죠, 그 두 분이. 즉 굳이 현재 사업에 대입해 보자면은 지난 주민이시죠. 그런 분들이신 건데 이분들을 굳이 섭외한 이유는 아직은 없는 동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동네, 그리고 주민도 없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이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동네에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무엇을 좀 더 컨셉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좀 더 중요할 것인가를 우리끼리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송이님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찬이님이나 저랑 송이님에서 셋이서 결정해도 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사업의 철학과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난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가 우리한테는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임시라는 걸 붙인 이유는 자치회는 결국엔 그 주민들이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민이 없으니까 자치회부터 일단 만드는 라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자치회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임시자치회를 거쳐서 그냥 일반 주민으로 돌아가시겠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플레잉이에요. 아, 되게 이해가 금방 됐어요. 아, 그렇다면은 요 저희 세 명의 이제 임시자치회 우리 공동운영단 분들 그리고 이제 런닝메이트까지 이제 얼굴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면서 다 그 카드뉴스 해놓으셨는데 이 5시간 워크숍을 이제 다른 외부에서 평가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심의위원 분들을 이 러닝메이트 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가 다 심의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외부의 심사위원을 안 부르시고 왜 이분들이 직접 심사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사실 심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네. 왜 저희들이랑 그렇게 러닝메이트 분들 그다음에 이 저희 공동운영단 분들이 왜 심사를 하게 되는지 저는 그 이유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공동운영단이랑 저희는 심사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 아트 디렉터인 소희님만 심사에 좀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런닝메이트 네 분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소희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술 현장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위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랑 수연님도 그리고 찬이님도 수없이 많은 면접을 보고 공모전 심사를 과정을 거쳤지만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랬을 때 저희 사업, 문화나 공장이 하고 있는 이 예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람은 창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획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런 역할에 적절한, 이제 부합한 훌륭한 분들을 러닝메이트로 모시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그리고 러닝메이트 분들 또한 동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과 함께
누가 오는지도 한번 맞아 드리고 인사도 나누고 또 우리 사업에 누가 동료로 함께하기 괜찮은지 또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러닝메이트가 참여자들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참여자분들도 자기의 동료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상호심의의 과정이 있고 저는 이 사업의 꽃이 그 상호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이번에 같은 동료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현장에서 동료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번 기회에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보통의 심사위원들을 모시지 않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가자들과 우리 이제 계속 같이 할 러닝메이트 분들도 서로가 좀 더 알아가는 그 과정 또한이 심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주제를 바꿔서 이번 연말에 하는 결과 공유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참여자들이 단순히 작품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 뭐 전시가 될 수도 있고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랑 리서치 그리고 워크숍 이 세 가지를 싹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은 되게 허들이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세 개씩을 전부 다 요구를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질문부터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사실 자신의 이제 작품, 결과물, 뭐 임시의 결과물이겠죠. 사실 이번 전시가 제 생애 마지막 전시는 아닐 테니 참여자분들의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의 결과물일 텐데 거기까지 갈 때 작품 만들어 오시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적절한 가이드나 다양한 재밌는 사건들을 만들어 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중간에 자연스럽게 나의 작업을 위한 리서치가 있을 수도 있고 동료와의 협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차곡차곡 모아주시기만 해도 뭐 리서치 결과라든지 워크숍의 결과라든지 내가 이 소중한 작업을 만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모아야 된다, 뭐 결과물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또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이님 요 세 가지가 다 섞이는 이 연말 결과 공유회가 그 일반적인 갤러리 전시랑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봤을 때 아트 디렉터로서 어떠한 시각적 연출이나 공간 구성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사실 지금 생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전시를 많이 다시 보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전시가 아니라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많은 전시를 참고하고 또 공동 운영단 분들이라든지 저의 동료가 될 분들 또 러닝메이트 분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마지막 전시 형태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피크닉에서 하는 이제 전시를 보러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공예 작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리움 같은 전시에서는 정말 퍼포먼스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어떤 참여자와 어떤 러닝메이트 그리고 운영단들이 어떤 조합을 만드냐에 따라서 또 전시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리서치를 많이 할 거고 또 많은 소통을 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함께 상상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직은 없는 동네에 정말 부합한. 네, 정말 아직 하지만 이제 그게 정말 마지막 연말에 결과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아직 상상은 못하겠지만
되게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과정부터 쌓아 올리고 그게 마지막에 결과물로 짜자잔 나타났을 때 작품을 만든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아트 디렉터도 저희 운영단도 되게 의미가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마지막 18페이지에 빈칸 템플릿을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이걸 왜 빈칸 템플릿을 넣으셨는지 그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굳이? 네. 그 페이지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송이님이 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진짜 보시고 빼라고 하시면 뺄게요. 근데 제가 넣었던 이유는 아직 오지 않으신 우리의 주민, 입주민이시죠. 참여자, 지원 신청자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페이지를 만들어봤고 모티브는 2차 대전 때 미국이 군인 모집할 때 그 I want you였나요? 아. 그걸 보면서 거기서 모티브를 좀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송이님 빼라고 하면 빼면 된다 이상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정말 진짜 찐막으로 이제 저희 카드 뉴스 곧 올라가고 이제 홍보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의 모집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꿀팁? 뭐 꿀팁이라 뭐 좀 꿀팁이랑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근데 꿀팁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하네요. 왜 그러면 모집 과정에서 부초 이미 이게 제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은 선정 잘 돼요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심사하실 분들이 어떤 의도실지도 잘 모르라서. 근데 다만 꿀팁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맞을 거다라는 의견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단순하게 나 혼자 창작하고 이것들을 갤러리에 걸거나 아니면 나 혼자 창작해서 발표를 하는 것에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저희 사업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성향상 아마 힘들어 하실 것 같다. 2023년, 2024년에도 그런 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동료로서 해결해 나가고 또는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나 공장과도 같이 호흡하고 우리를 좀 필요로 하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외에도 다음 사업 또는 이제 또 다른 사업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지금도 협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이 꽤 재미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이님은 있으세요? 네, 저 분명하게 있는데 협업의 태도는 저는 작가에게 요즘 시대 작가에게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언어를 좀 더 개발해보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분명 있는 사람, 그 욕구가 분명한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업은 사실 예술가가 아니어도 너무 중요한 현대인의 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돕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매체가 적절할 것이고 어떤 네트워킹을 연결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라든지 그 사람이 뭔가 예술가로서 혼자 고민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나 공장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그 행정적인 부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서포트했다면 제가 들어온 지금부터는 또 예술가가 아니면 예술가로 이제 또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자신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는 거, 표현할 기회와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 의지가 분명한 분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심오하네요.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판에 있다 보면은 협업 안 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건 깜짝 그렇죠.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막 다 엎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협업적인 태도 중요하죠. 네. 이제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보시게 되는 보시는 분들은 꼭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두 분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이 있겠죠? Maybe?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송이님 나오실 것 같아요. 거기서. 네, 다음 영상에도 제가 한번 또 두 분을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